안녕하세요. 양천구 학부모 이야기 시간을 맡고 있는 정민희입니다. 혁신교육, 혁신학교, 혁신학부모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혁신이라 하면 뭔가 강한 어감이 느껴지는 단어인데 도대체 혁신이 뭘까요? 사전을 살펴보니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말 한마디 내뱉듯이 쉬운 일일까요? 혁신의 한자가 가죽혁의 새로운 신이더라고요. 갓 벗겨낸 가죽 피를 무드질을 해서 새롭게 만든 가죽혁인 거죠. 혁신은 발음에서도 의미에서도 어원에서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고 겨울이 슬금슬금 물러나는 듯한 요즘, 자연의 흐름처럼 부드럽게 점차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완전 새롭게 이루어내는 분야 중에 하나가 대안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혁신학교, 혁신학부모에 관심이 많은 양천구 학부모 이 시간에는 대안학교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이끌어냈는지 경기도 성남의 특성화 중고등학교 이유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백예린 가수가 부르는 스퀘어인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 뭔가 혁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밀어주지 않아서 공연 때 자체적으로 부르곤 했는데 팬들이 직캠을 유튜브에 올려서 노래 너무 좋다고 음원 발매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음원이 출시된 곡입니다. 기존의 음반 판매 틀에서 완전 벗어난 우리의 혁신의 주제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한국 가수가 영어로 노래를 만든 것이에요. 정말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자, 감상하실까요? You know
백일인이라는 가수의 스퀘어란 노래였습니다. 자, 이유학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변함없이 성정 학부모 분과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은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그러게요. 바깥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때인데요. 네. 그래도 완치자도 나오고 국내 환자들 증상은 심하지 않은 편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곧 괜찮아질 것을 이제 희망하면서 네, 오늘 우리가 이유학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 12월에 이유학교를 학부모 분과 이름으로 공식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유학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막로에 있는데 양천구 학부모 분과 팀이 방문하고 교장 선생님 설명도 듣고 학교를 둘러보고 아주 건강하고 맛있었던 급식도 먹어봤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 이유학교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견학 요청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심지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가 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유학교는 교육 운동가들이 모여서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5, 6년간 이어온 끝에 2003년 개교를 했고요. 네. 100인의 시민이 직접 설립 비용을 조금씩 나누어 내고 세운 학교입니다. 네. 설립 이념은 21세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인간이고요. 이 학교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불어 배우기라는 테마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든 주체들이 벽을 허물고 세대를 넘나들며 함께 배우는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학교 교육은 사실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과 학부모가 그 경쟁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들로 이루어진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좀 반성을 하자면 제가 한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수업에 활력을 넣기 위해 단어 게임을 하더라도 경쟁 구도로 하고 본문 읽기를 하더라도 경쟁 구도로 분위기를 만들곤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흥분해서 막 임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구시대적인 발상에 젖어 있었다는 반성이 되곤 합니다. 이곳 이유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교육 금지입니다. 그때 찾아갔을 때 교장 선생님께 직접 들은 말이었죠. 그 성은정 분과위원이 방금 얘기하신 이제 더불어 배우기를 실천하는 한 방법 같더라고요. 사교육을 금지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학부모와 학생들만 입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과목이 되었든지 잘하는 학생이 주변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길래 정말 내 아이도 이곳으로 전학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었어요. 네, 학교의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사교육 금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았는데요. 수업 내용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더 이해가 필요한 친구에게 주변의 친구들이 직접 수업을 해준달까?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또래 특강 또는 야매 강의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사교육 금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에 양천구의 학부모 창의대학 강의로 들었던 독일 교육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교육 혁신이 이루어졌던 독일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선행 금지입니다. 선행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공교육 외에 사교육에 의지해야 되겠죠. 네. 독일은 바로 이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인상적입니다. 선행은 바로 선생님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질문권을 빼앗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고등 과목까지 선행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독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유학교가 그런 사교육 금지를 지켜내고 있어서 누군가는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듣는 청취자분들은 그 학교는 아이들이 수업만 마치고 다들 일찍 집에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때 방문해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부여된 과제를 아이들이 모둠이 되어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느라 오히려 늦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이번에는 성은정 북악위원이 한 곡 추천해 주세요. 네. 이상은의 릴렉스 함께 들으며 쉬어가겠습니다. 네. 로즈 골드빛 저녁 햇살 하얀 레이스 커튼에 스미는 느린 내림차 느린 걸림달 세이지향 양초를 깨우네 나는 너의 곁에 항상 있었어 내 마음의 발걸음이 너무 빨랐을 뿐
네, 잘 들었습니다. 노래가 좋네요. 신선하고. 자, 우리가 이유학교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유학교는 1997년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1년 이유교육 공동체가 설립되고, 2003년에 이유중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2010년에 와서야 고등학교가 이제 경기도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2018년에는 중학교까지 경기도 혁신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점이 이곳 학부모들의 역할인데요. 단순히 학교를 지지하고 학생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학교는 시민 100명이 공동 설립한 학교예요. 이 학부모들이 민주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이유학교는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려면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계하게 되고요. 또 육아와 병행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공동 육아까지 서로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때 교장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그 학부모들이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학교의 민원의 형태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과 함께 풀어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민원으로 다가가는 학부모,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학교, 기존의 이런 관계가 참 씁쓸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유학교의 이런 현상이 정말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도 이런 곳이 정말 있더라고요. 또 특징적인 것이 이 학교에서 17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7이면 중3 또는 고1 정도 되겠죠. 이때 학교를 1년 동안 쉬면서 자기 자신을 밀도 있게 탐색해보는 한국형 인생 설계학교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주체성을 깨우는 것인데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풀어보게 해서 이를 공유하고 표현하며 세상과 연결해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서울에는 비슷한 형태의 학교로 오디세이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유학교를 혁신교육, 혁신학교의 한 모델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나라만 교육이 안절부절해서 혁신하려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혁신교육, 혁신학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현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쇼카 재단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됐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혁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국의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21세기에 맞는 교육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교육을 혁신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 학교들로 견학을 가듯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혁신교육 분야를 배우러 오기도 하죠.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아쇼카 재단이 주최한 행사를 통해서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열거나 성공 사례를 나누기도 하고요. 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저도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교육 분야에서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져서 산업화 시대에 맞는 기존의 인재 유형에서 벗어나서 21세기를 이끌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잘 키워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단지 남보다 앞서기 위한 인재가 아니라 작게는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고 넓게는 국경이 없는 전 세계 누구와도 공존하고 소통하는 인재가 필요한 듯합니다. 경쟁구도 속에 갇힌 지금의 학교 교육 형태로는 남과 공존한다는 것은 꿈꾸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가 아쇼카 재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발음상 뭔가 일본 재단인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재단이고요. 재단 이름은 그 역사 속의 인물이죠. 인도의 아쇼카 왕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아쇼카는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인 세상에서 롤 모델이 되는 사회 혁신가들을 지원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여는 시간이라고 각계 교육 혁신가들의 교류와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혁신학교 모델로 이유학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흘러왔네요.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교육은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만 잘한다고 지구상에서 혼자 살아나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혹은 내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또 도태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아이가 잘한다고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의 경쟁 구도의 교육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회 속으로 진입하여 다음 세대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가 기꺼이 판을 깔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의 틀을 바꾸어 혁신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덮어둘 수만도 없는 일입니다. 학부모인 여러분들, 작은 변화에 나비 날개의 바람이라도 일으키고자 하신다면 여기 양천구 학부모 분과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은장 분과위원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또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